자, 다음은요. 이제 조기 대선이 혹시라도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여야 뭐 잠룡들이라고 하죠.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관심은 여권에서 갑자기 1순위까지 쭉 등장했던 김문수 장관의 얘기가 가장 설날도 그랬고요. 설 때도 그랬고 가장 화제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문수 장관이 말을 아껴왔는데 어제 바로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상당히 많은 질의응답을 선 상태로 많이 오갔는데 많은 얘기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어떤 것도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조기 대선 출마 검토하시거나 그러실까요?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성으로서는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지요. 대통령 탄핵 수찬이 인용이 된다면 그때는 출마를 선언하실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은 제가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것도 예의가 아니고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이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김문수 장관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권에서 일단은 선두로 나서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은 일단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어떤 평론가분께서는 이 김문수 장관이 이 젖은 장작이다. 불이 결국 붙지 않을 거다. 연기만 나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탄핵 정국이잖아요. 네. 또 내란죄에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수사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는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탄핵 반대하는 보수층의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탄핵이 만에 하나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갔을 때도 과연 김문수 장관의 지지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태도 자체가 일관성 있는 사람이 지금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보수층 정치 지도자, 대권 후보 나갈 만한 사람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일시적인 건지 아니 지속적인 건지 이제 그걸 한번 봐야 할 것 같고 더군다나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한번 검토한 적이 있다랄지 때가 되면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 아마 지지도가 팍 떨어져 버릴 거예요. 아하.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검토한 적이 없지만 만약 이 지지도가 유지가 되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자신이 뭔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면 제가 볼 때는 출마하겠죠. 그렇군요. 김상일 부대변인 생각 좀 예. 궁금한데 일단은 김문수 장관이 이 국무회의가 당시 국무회의가 있었더라면 탄핵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네. 일단 지지율이 계속 이어질지 혹은 끝까지 종국에는 조기 대선 열린다고 하면은 출마까지 할지 궁금합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지만 조기 대선의 가능성은 이야기하잖아요. 여지는 또 열어놓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저는 본인의 지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이 잘 설명을 해줬듯이 이게 지지 자체가 본인에 대한 지지 자체가 본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니다.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에 대한 그렇죠. 것이다. 윤 대통령과 현 상황에 대한 네. 지금 어떤 자기 주장, 지지자들의 주장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를 통해서 그 주장을 하려고 하는 하나의 의도일 뿐이다. 이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황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서 그 지지를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전략적 포석이 오히려 깔려 있는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조기 대선 가능성 자체도 일축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또 일축하지 않잖아요. 예?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를 오래 한 사람으로서 저 지지의 근원이 뭔지를 알고 있고 그 근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여지는 이렇게 두겠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얘기 나온 김에 더 살펴볼 텐데 윤지원 기자 일단 한국갤럽이 설 직후에 실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압도적으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또 하나는 이 캐스팅 보트로 좀 불리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는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좀 앞섰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좀 많은 관심이 지금 오늘 아침에 끌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 가상의 양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에서 여권의 다른 후보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7%, 오세훈 시장이 43%의 지지를 얻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목할 점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 그리고 이 서울, 캐스팅보트로 분류되는 이 두 지역에서 두 사람이 초접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이 대표가 48%, 오 시장이 46%를 얻었는데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이 대표 41%, 오 시장 44%로 오 시장이 조금 더 높은 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여론조사에서 탄핵 지지 여론도 61%였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두고 이 여론조사 관계자들은 이 민주당이 그리고 이 대표가 탄핵 지지층의 민심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장관보다도 오세훈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 붙을 때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중도층 경쟁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어서 경쟁력과 충청도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잖아요. 네. 이제까지 시장의 어떤 역할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으로 서울시장 당선됐잖아요. 서울 이런 탄핵 정국에서도 지금 서울에서는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엄청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윤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은 충청도에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사실은 이렇게 오 시장이 44% 나오고 물론 오차범위이긴 하지만 네. 이것은 굉장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그 이재명 대표하고 그다음에 보수 후보들은 이제 다자간 여론조사였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보수 민심이 흩어지는 거죠. 근데 1대1로 간다고 했을 때는 이제 보수가 어느 정도 받아주고 지지하고 거기에 이제 중도층이 합세를 하다 보니까 결과를 짜려면 오세훈 시장은 보수 중에서 강성보다는 이제 중도 보수에 속하는 그런 주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어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앞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까지 윤 대통령의 탄핵이랄지 지지랄지 이런 선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중도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도의 지지를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상당히 이 지지는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조기 대선이 아직 있을지 모르고 있다고 해도 또 대선이 다가갈수록 아마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 그리고 충청권이 정말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는지까지요. 실제로 지역이 서울, 경기, 충청은 약간 수도권 민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중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특히 양 진영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그 대립이 지지로 나타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결국 중도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중도 게임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은 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보여주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게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세훈 시장에게 가장 약점은 네. 당내 후보가 되기 어렵다라는 인식이에요. 경선 통과하기 어렵다. 경선을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이에요. 예. 근데 경선을 통과하면 그 자체가 반전이잖아요. 근데 왜 어렵습니까? 강한 지지자들이 네. 똘똘 뭉쳐서 팬덤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내 경선은 지금 강렬한 지지층, 극렬 지지층의 팬덤이 좌우하는 현상을 양당 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된다면은 저 정도 지지라는 게 가정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되면 그거보다 반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반향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당내 후보가 되기는 어려운 후보지만 되기만 한다면
본선 경쟁력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연 우위를 보일 거라고 지금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충청권이 어떤 하나의 바로미터로서 중도의 민심을 표방하는 지역으로서 그동안 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네. 서울 충청의 민심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중도 경쟁력이 가장 있는 사람은 지금 일반 여론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우선시장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좀 쫓기고 있는 이재명 대표 얘기 잠깐 해볼 텐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제 오늘 이 얘기가 좀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선거법 항소부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 건데 2심 선고를 앞두고 이게 시간 끌기용 아니냐, 뭐 이런 재판 지원 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그때 공직선거법 위반에서도 그때도 위헌 법률 제청 신청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 전에도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제 재판을 끌어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제청을 하게 되면 이게 나올 때까지 재판은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노렸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거 알고도 하는 것이고. 그럼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재판이 중단이 되지는 않아요.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랄지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마은영 후보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러면 헌법소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데 진보랄지 좌파 성향의 어떤 재판관이 상당히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들어줄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네. 유헌이라는 결정이 날 수도 있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헌법소원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상당히 이건 또 어떤 뭐 알 수 없는 그런 논란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겠다 이런 취지도 들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이거 너무 지연 전략 같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좀 세게 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신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했습니다.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다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39번에 걸친 29번에 걸친 무한 탄핵을 하면서 자신의 재판에서는 무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경고합니다.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고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기본 도덕부터 지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 본인 억울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당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내란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 있는 행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지연되길 바라고 지연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처한 상황 자체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충분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는 좀 동조도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처한 상황 자체가 너무 엄중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조 내지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웃기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여권의 또 다른 잠룡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윤지영 기자 일단 좀 몸풀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원로 인사를 만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 설 연휴를 전후해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그리고 보수 논객 조갑재 씨, 또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본인의 앞으로 행보, 현 상황 등에 대해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네. 전해지는데요. 이 자맹 기간 동안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과 교류를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최근 만남을 두고서는 한 전 대표가 재등판이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친한계 진종호 의원 등이 한 전 대표와 만난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네. 조금 지금 상황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친한계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이달 중으로 어떤 공개 행보를 다시 재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양쪽 진영을 넘나들면서 원로들을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윤정 기자가 전해줬는데 일단은 정확한 복귀 시기는 좀 친한계 의원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지만 이번 주말이 기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정도부터는 움직임이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저 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아마 이번 주 중에 움직인 흐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2월 하순 좀 되면 저는 좀 구체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오세훈 시장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아마 한동훈 대표도 여론조사상으로 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등판을 할지, 등판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근데 아까 김상우 의원이 뭐 이번 주말 얘기하고 있는데 네. 너무 빠르죠. 빠르다. 이제 탄핵 심판 이제 뭐 시작해서 아직 중반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탄핵 심판에 찬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히 많이 이탈이 됐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등판 시점이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조갑재 씨랄지 아니면 유인태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 이렇게 만나고 다니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한동훈 전 대표의 약점이 뭐 이게 정치 경력이 짧겠다 이런 게 약점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강하는 그런 이제 정치 행보를 공개 행보가 아니고 물밑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은 이제 공부거든요. 네. 그래서 등판 시점을 제가 볼 때 이제 너무 늦게 잡아버리면 만약 조기 대선이 돼버리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잡으면 또 보수층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을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을 아마 잘 설정을 해야지 타이밍이 언제나가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정치 운명을 또 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주 네. 어느 시점에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은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 전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인물이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일 텐데 아까 뭐 이 경선 대선이 혹시나 이뤄진다고 하면은 경선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인물이 뭐 오세훈 시장이 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어렵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까?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네.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이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네. 민주당과의 정치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느 편에 확고하게 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지지를 모아내기가 힘들죠. 그러나 탄핵이 끝나고 이게 만약에 뭐 인용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파면이 된 상황이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기 대선을 중심으로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대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또 김정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생이 차기 네. 지도돼야 한다고 하면 또 한동훈 대표가 좀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저런 이야기들을 그 국민에게 특히 지지층에게 귀에 들리게 하려면 네. 이슈 자체가 저걸 들리게 하는 노이즈를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이즈가 지금 탄핵 심판 과정이 노이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거된다면 그때서부터는 저런 얘기가 들릴 거니까 좋은 시기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요번 그 김상우 의원 말대로 요번 그 탄핵 심판 전에 등판을 한다면 행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요. 다다음 주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붐업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개봉 박두 이러놓고서 이제 언제 개봉이야 막 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근데 실제로 결단 자체를 탄핵 심판 이전으로 한다면 행보가 그리 쉽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어보신 것처럼
당내 경선 통과도 그렇게 쉽지 녹록치 않은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관선 변호사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일단 작년 전당대회 때 아마 60%대 득표를 해서 압도적인 좀 득표를 했는데 그 표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을지 아니면 또 흩어졌을지도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이제 많이 흩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지지를 굉장히 높게 받다가 한번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등반 시점의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행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도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그렇군요. 하나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지금 뭐 국민의힘이 경선 자체가 50대 50이단 말이에요.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들이 얼마나 지지하느냐,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얼마나 지지하느냐, 이게 50대 50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국민 지지, 당원 지지보다는 국민 지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세를 긋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하고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성향적으로 보면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둘 다 탄핵을 찬성을 한 사람들이었고 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둘의 싸움이 되는데 과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 대표를 그만두기 이전에 탄핵 정부 이전에 어떤 지지도 당 대표 경선 당시의 지지도로 갈 것인지 네. 아니면 여기서 머물 것인지 그건 이제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행보에 달려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상일 부대변인께 네. 질문 드리겠는데 나머지 두 분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있고 네. 유승민 전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네. 두 분 얘기까지 합치다면 어떻게 좀 구도가 될까요? 근데 사실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 탄핵이 끝난 이후에 대통령 지지를 이어갈 거예요. 이어갈 거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세를 유지할 겁니다. 근데 그 민주당과의 경쟁이라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생각을 한다면 홍준표 현 시장과의 그 오세훈, 한동훈 이 3자 구도는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네. 유승민 의원은 당내 기반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